1g도 들어가지 않죠. 삼성이나 SK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불화수소는 워낙 고순도다 보니 아직 100%를 이루지 못했지만 속도를 내고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수출 규제 이 대침략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명분을 이루지 못한 일본은 때를 쓰며 버티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정도에서 뭐 승리구나 하고 안심을 해도 될까요? 전혀 아니죠. 일본은 자신들의 명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더한 수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을 뭐 0%로 보면 그건 방심이겠죠. 자만이겠죠. 그럼 뿌리까지 이번에 국산화로 뽑아버려야 된다는 게 바로 삼성 플랜입니다. 뭐 국산화로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이상적이니 공급처 다변화라도 시켜야 되는 거죠. 삼성은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 등을 국산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삼성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에 대해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뭐 대만도 될 수 있겠죠. 일본을 제외한 타 국가로서 공급처 다변화 및 국산화의 가속화를 밟고 있습니다. 뭐 큰 예를 하나 들자면 PCB 기판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것은 삼성전기에서 생산하는 부품인데 삼성전자가 그냥 회로 기판이에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이라는 그룹은 계열사 전체로 이번 공급처 다변화 및 국산화를 확대시키는 자체 플랜을 가동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PCB입니다. 삼성은 협력사를 동원해서 이게 삼성전기 거예요. PCB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일본 소재를 모두 파악해서 교체 가능 여부 분석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 협력사, 그러니까 여기서 협력사라고 보통 말하는 것은 1차 벤더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2차, 3차 벤더에, 그러니까 협력사의 협력사, 그 협력사의 협력사까지도 혹시나 일본 소재가 거기서라도 단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모든 소재에 대한 교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이 탈일본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 협력사, 사실 그 협력사 입장에서는 일본산이 만약에 뭐 질도 나쁘지 않고 더 저렴하다면 삼성이 지시한다고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따르고 싶지 않겠죠. 그런 경우 협력사를 아예 자신들의 생산 라인에서 배제시킨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삼성이 걸고 있어요. 즉 삼성은 이번 기회에 일본산을 0%까지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이상적이라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소재를 공급처 다변화, 국산화를 통해서 탈일본화 시키는 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뭐 크게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장 삼성은 뭐 사실 EUV 이번에 3조를 투자하시는 거 아시죠? 삼성이 EUV의 장비 구매나 뭐 이런 라인 구축에 무려 3조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의 자신감이 어디서 보이냐 하면 EUV 포토레지스트 PR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 상황에서도, 그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삼성은 전혀 일본의 견제 따위 문제가 아니라는 듯 EUV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은 결국 뭐냐? 삼성에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그렇다면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차, 3차 벤더의 소재까지 해야 하나까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 삼성이 건드리지 않아도 삼성이 영업이익을 내는데 무리가 없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한국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이 한국의 지금 경제적으로 당연히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적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일본에 대해서 마지막 1%까지 배제하지 않고 뭐 아예 이번 기회에 일본 업체들을 묻어버리려는 이런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중국이 최근에 삼성에 비공식적으로 한번 반도체 기술 협력을 요청한 바 있죠. 그리고 나서 리커창 총리가 직접 삼성 시안 공장, 중국에 있는 거예요, 방문을 해서 기술 협력을 한 번 더 요청하는 그런 뉘앙스의 제스처를 발언을 통해서 한 것을 돈 되는 라디오에 바로 전 영상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합리적 추론을 통해 분석이 돼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미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반도체에 관심은 있지만 뭐 다른 회사를 다닌다거나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독자분들,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저도 반도체 회사에 다녀봤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파운드리에서 애칭을 한다 뭐 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만 막 이렇게 방대하게 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어떤 산업 경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고 뭐 이렇게 해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까지 삼성이나 LG, SK의 인력을 대량 빼가고 삼성이나 이 LG의 뭐 TV 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스타일러, 휴대폰 등 모든 그 기술을 뻔뻔하게 있는 그대로 로고만 빼놓고, 로고만 그러니까 바꾸고 그대로 베껴서 IFA 같은 곳에 전시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삼성에 중국 권력 서열 2위까지 나서서 갑자기 협력을 요청한다? 이게 뭔가 계기가 없이는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중국 서열 2위가 일개 기업에, 사실 타국의 일개 기업에까지 가서 그런 압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뭔가 좀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뭔가 좀 계기가 없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 반도체가 미국한테 계속 얻어맞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엔 그것은 오랫동안 무역 분쟁 시작부터 지속된 일입니다. 그 영향도 물론 분명 명분이 되겠지만 인력 부족, 중국의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난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난제 수준이죠, 지금 중국의 인력난은. 원래 단순히 베끼는 것만 하다가 마이크론 설계도 가지고 그대로 푸젠지나가 반도체 한번 내놨다가 완전히 푸젠지나 회사 자체가 괴멸이 되고, 그 이후에 중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야겠다,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이라고 판단을 하고 R&D에 그래도 나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당초 실력으로 이게 뭐 속도가 날 리가 없겠죠. 근데 이 R&D 일단 박차를 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을 하려면 결국 한정된 중국에 원래 나오던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런 인력들. 근데 갑자기 대규모 R&D 인력을 뽑아내려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 당연히 해결이 안 되고, 중국 최근 기사에서는 이번에 말까지 중국에 충원되어야 하는 반도체 전문 인력이 40만 명이 넘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필요 인재로 치면 80만 명 정도 되는데, 중국 내에서 뭐 이렇게 취업을 희망하고 뭐 아니면 타국에서 빼오고 이런 인재가 40만 명 정도 된다는 의미죠. 그 중에 이 한국, 대만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충격적인,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영향 중에 하나가 비보나 화웨이, 샤오미 등이 스마트폰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 자급을 선언하면서 R&D에 많이 진출을 해서 뭐 그렇다, 요런 영향도 있죠. 뭐 팹리스를 말하는 거죠. 하이실리콘 같은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이 계속 오퍼를 한국이나 대만 엔지니어들에게 연봉 몇 배 주겠다, 우리가 뭘 해주겠다 이렇게 넣지만, 이 엔지니어들이 3년 내 동종업계 취업으로 그 취업 금지가 있잖아요. 그런 서약서고 퇴직할 때 쓰는 게 있는데, 그걸 더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서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으로 인력이 하도 나가다 보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각종 소송에 결국 휘말리면서 중국이 뒤로 엔지니어를 대만이나 한국에서 빼오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라고 판단하시면 뭐 큰 그림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명분이 됩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계가 이 반도체 작업에 나서는 것은, 반도체가 과거에는 원래 단순한 그런 프로세싱 역할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NPU 같은 것도, 뉴럴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것도 들어가면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뭐 좀 그전에 어떤 기능에 있어서 지금 발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에 있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런 판단에 기인을 합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가 인력난에 직면한 것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어떤 고급 인력 부족과 전공자들의 이탈 영향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들도 있지만, 특히 전공자들이 대학 졸업 후, 이건 중국 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관련 직종에 취업을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전공자들의 이 반도체 업종 종사 기피는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통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이나 인터넷, 뭐 반도체 전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액의 연봉을 주는 그런 기타, 중국은 사실 이건 공산당 위주의 그런 거다 보니까 또 국영기업 쪽으로 많이 가는 것도 있고, 그 인재들이 대부분 또 반도체 연구원들이 밤 10시나 11시가 돼서야 퇴근을 합니다. 우리도 물론 뭐 반도체 초기에 개발도상 시기에는 물론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더 늦어질 때도 많아요. 이런 과도한 업무량에,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되니까, 근데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직원들 월급 조금 주면서 쥐어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월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내년까지 30만 명이 넘는 이 반도체 분야 인력이 필요하지만,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통한 인력 공급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전공 졸업자, 이 ICT 쪽의 전공 졸업자 수가 꽤나 많긴 해요. 그러니까 뭐 2017년으로 치면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그 ICT 분야로 취업하는 그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서 발전을 하려면 아주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축적한 그런 고급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중국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대만, 일본 등의 이런 전문가들을 굉장히 빼가려고 노력을 한다. 큰 피해를 입힌 하기비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하기비스에 사상자가 72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본 태풍 피해 현장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파손된 주택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바람에 나뒹구는 자동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 총통은 일본 태풍 피해에 애도를 표명을 했는데요. 14일 대만 총통 및 외교부는 애도의 뜻을 표하며 지원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미력 하나마 피해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본은 대만 애도 표시에 열렬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대만은 언제나 매우 친절하군요. 개인적인 대만의 지인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진 재해 때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진 재해의 만세를 부르고 이번 태풍에도 야유를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이웃 나라, 거리를 두고 싶은 나라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대만 사람들은 성금을 보내고 항상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인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대만 분들께는 항상 신세를 많이 집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대만에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지 우선 한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모두 대만으로 행선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즉시 하네다 김포선을 폐지하고 대만의 각 지역으로 돌립시다. 이낙연 총리랑 문재인 대통령도 애도와 위로를 표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본 많은 일본 국민이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낙연 총리는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 애도 표시에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위로는 드무네요. 한국은 점점 쫓기는 상황이라 다시 일본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이제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모처럼 럭비 월드컵으로 각국과 기분 좋게 상쾌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나빠집니다.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쪽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다른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아사히는 왜 이 기사를 다루는지 불가사의하다. 언제나 동일본 대지진 때 재해를 축하한다고 플랜카드 하는 주제에 이제 와서 뭐야? 있지도 않은 방사선 문제를 국제사회에 거짓말이나 하고 경멸적인 태도에는 질린다. 대만에서 온 메시지에는 정말 감사하지만 한국의 메시지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혐오감도 느껴집니다. 지원 물자를 받으면 한국으로부터 돈 달라고 청구서가 나중에 도착하니 사절하세요. 또 무상이더라도 신라면은 수요가 없는 산업 폐기물이니 거부해 주십시오. 2018년도 일본 태풍 당시 상황이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6일 태풍 및 지진 피해에 위로의 뜻을 전한 문 대통령에게 아베는 나흘이 지나서야 답장을 했는데요. 태풍과 지진으로 희생된 오사카와 삿포로 지역 주민들께 애도합니다. 유족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께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베는 4일 후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태풍 및 지진 피해에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루 만에 감사의 뜻을 전한 대만과 호주와는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1,000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도 제대로 알고 있는 일본인이 없는 현실.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해도 한국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일본.